네, 안녕하세요. LNF가 어려운 상황이죠. 시장이 지금 지수가 2%대 상승인데 LNF는 무려 7%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거죠. 네, 예상보다 많이 못한 실적 발표가 결국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말이죠. 악재가 나왔을 때 사실 그때서 팔려고 그러고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꾸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오늘 그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LNF가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게 반전할 계기는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의 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저평가 성장주입니다. 네, 이거는 꼭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뭐 LNF 2분기 어닝 쇼크에 뭐 급락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나쁘리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었고요. 그건이 결국 주가를 미리 끌어내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나쁜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이제 악재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수급이나 재료를 잘 봐야 돼요. 수급이 먼저 움직이면서 주가를 반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은 물론 올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외인들이 주도하면서 끌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적자 폭이 줄어들면 그러면 반전을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적자가 계속 난다 하더라도 기대되는 적자 수준 있죠. 네.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반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 전망이 있어요. 그죠? 네. 2분기 실적 이미 나왔고요. 상반기 실적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52억 정도 영업 흑자를 낸다고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4분기에는 269억 정도 흑자를 낸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이죠, 예상. 예상이고 대개 이 수치만큼 나오질 못할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망 수치를 믿을 건 못 돼요. 그죠? 좀 불리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LNF 같은 경우가 막 16%, 15%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자기 자본 수익률 측정이 안 되죠. 그런데 한 주당 자산 가치가 2만 7천 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사실 PBR을 보면 몇 배입니까? 한 4배 정도 조금 안 되나요? 네. 그죠?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3배라고 봐야 되나요? 4배, 3배, 4배 사이. 한 3.5배수 정도예요. PBR이 3.5배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저평가, 고평가 수준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는 없죠, 아직까지. ROE가 형편없는데. 그리고 ROE가 15%라 하더라도 PBR은 한 1.5배 가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너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평가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성장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여하튼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 반등을 하는 시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은요. 작년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8월 15일께쯤 나왔겠죠. 예, 실적이 시원찮았을 겁니다. 예, 그러나 노출되고 반전하는 움직임의 국면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밀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황을 보면은요. 여기서 좀 더 내리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노출됐기 때문에 악재가. 하지만 더
다시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런 형태의 더 크게 미는 상황은 발생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가 수준하고 지금 주가 수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요걸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그 메이저들이 결국 이제 주식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근데 빨간선의 외인들은 좀 약간씩 사들어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3개월 단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외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주가도 결정이 됐고, 주가는 아직 좀 힘들지만은 외인들이 이제 서서히 매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인 수급을 앞으로 잘 보면 거기서 답안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외인의 수급이 살아나면은 턴을 하는 겁니다. 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장이 반전을 하면은 파생 매매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LNF가 살아나요. 예. 요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실적 나쁜 실적 노출되고 반짝 시세라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기대보다 나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라 하더라도 적자 폭이 적어지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요걸 좀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업 종사하시면서 또는 직장에 계시면서 잘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 변곡점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려면 LNF라고 문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변곡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을 때 빨리 드리고 긴급한 신호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회를 해야죠. 아시겠죠? 네. 그런 도움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영상은 이거 매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일 이런 자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소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은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